이렇게 재미있는 경제 프로그램은 오직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플러스. 서영민 기자의 친절한 안내로 함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BS 기자 서영민입니다. 주말에는 유익함이 2배가 되는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파이어족 꿈꾸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월급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당신의 텅 빈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어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핑 삼심제, 100% 세일을 누리는 방법, 이거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제대로 잘 모을 수 있을지 오늘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곁에는요, 함께 할 두 분 소개해드리면 돈에 대해서 혼쭐을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김경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쭐 내주셔서요. 네. 돈 쓰는 맛에 사는 여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대로 읽어도 되나요? 방송인 임혜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혜정입니다. 네. 저보다 그냥 더 쓴 소리를 하시네요. 쓰는 맛 이거 좋죠. 네. 저도 압니다. 쓰기 여행 위해서 가서 버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름 휴가 가서 쓸 때면 이곳이 그 어느 곳이어도 천국일 것만 같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네, 돈줄남, 머니 트레이너 다 익숙하지는 않은 말입니다. 네네. 요거부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트레이너라는 거는 우리가 PT 받을 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공부나 운동이나 저축이나 공통점이 반복의 결과라는 거거든요. 반복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운동하는 법을 몰라서 PT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트레이닝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돈 관리에도 좀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관리하는 근육을 만들어 주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내내 트레이너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럼요. 예. 네, 임혜정 씨, 네, MZ 세대라고요? 맞죠. 저 MZ 세대죠. 확실한가요? 이게 보통 한 20대 친구들은 30대랑 네. MZ로 묶이면 싫어하던데요. 그렇구나. 전 확실히 91년생이기 때문에 MZ 세대가 맞습니다. 예. 그래도 30대신데. 초반이에요. 네. 쓰는 맛에 사신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트레이너님 여기 네. 쓰는 맛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저는 빠지고 쓰는 맛에 사시는 분을 1시간 내내 돈줄을 좀 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 뭐 하여튼 혼줄을 낸다. 그래서 우리 뭐 유튜브 구독자를 저는 혼줄이라고도 애칭을 부르고 있는데 혼줄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항상 이 어떻게 보면 플렉스와 욜로의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좀 차리기가 어려우니까 혼줄을 좀 내야 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혼줄 나야 제정신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혼줄이라는 게 이제 정신줄의 다른 말이거든요. 정신줄을 좀 꽉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쓰는 맛이라는 것, 뭐 누구나 사실 돈 쓰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돈 쓰는 맛의 그 끝맛이 어떠냐? 돈 쓸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끝맛이 혹시 이렇게 좀 뒷맛이 좀 씁쓸해 본 적 없습니까? 많이 씁쓸하죠. 많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어족을 네. 꿈꾸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족을 꿈꾸려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통장에 돈이 월급이 들어오면 거의 뭐 눈 깜짝할 새 사라져요. 그냥 스치는구나 진짜. 네. 근데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거를 조금 약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파이어족이라는 거를 우리 MZ 세대 분들이 많이 꿈꾼다라 그랬는데 저는 16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11년 하고 나와서 지금 현재 제 일을 한 지가 16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네. 그게 아닙니다. 경제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retire잖아요. retirement인데 retire라는 게 이제 새로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 있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은유적인 네, 표현입니다. 표현인데 하여튼 그런데 사실 이게 자기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꾸는 게 사실은 은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이어족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걸 성공해가지고 내가 막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면은 나 일 안 하고 빨리 그냥 은퇴하고 놀래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TV에 나오거나 뭐 영상 매체에 나와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파이어족들을 잘 보면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퇴했으면 거기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바꾼 사람이지. 나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렇죠. 걸 한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 자리에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네. 나오셨었거든요. 요 가운데 자리에. 네. 근데 그때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본인은 이 선배는 자기는 투자를 하지 않아 봤다. 집을 사지 않아 봤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 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느라. 내 하는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 뭐 투자나 아니면 뭐 집을 사는 일이나 이런 일을 좀 소홀히 했다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인생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것, 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일 텐데 너무 경제적 자유만 생각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방금 트레이너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네. 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바로 그게 돈줄을 좀 내는 그렇죠. 일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이제 MZ 세대뿐만 아니라 뭐 은퇴를 뭐 몇 년 안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개념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우리 라이프에서 우리 인생에서 일을 빼버리면은 우리가 그토록 즐겁다고 생각하는 여가와 여행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우리가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일상을 탈출하는 느낌 때문에 해방감 때문에 좋은 거지. 맞아요. 일상이 없잖아요. 그럼 여행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간 사람 막 처음엔 해방감에 막 한 1년 세계를 돌겠다 그러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행 가가지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고 일상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떠나온 사람. 약간 사람들이 일탈의 행복한 개념인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죠. 이 대목에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혜정 씨. 네. 지금 돈을 쓰는 맛에 사는데 여기 더하기 네. 파이어족도 되고 싶어요. 네. 쓰기만 하다가 파이어족도 되고 싶어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놔야 되나.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는 조기 은퇴라고 하면은 사오정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강제로 쫓겨나는 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되는 상황.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MZ 세대들 역시 조기 퇴직을 꿈꾸는데 이 조기 퇴직이 충분히 돈을 모아놓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분히가 일단 뭐 그 뒤에 다른 얘기도 많이 해야지만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모아야 그게 충분입니까? 일단은 부자의 기준이 뭐 얼마냐, 뭐 미국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조사한 기준이 있고 뭐 얼마 몇 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계층을 보통 세 계층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서민층은 뭐냐?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서민층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3억을 받는 직장인도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서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사를 안 나가고 그 직장 생활을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네. 그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근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도 있는데 나는 한 1년 정도 안식년은 뭐 내가 휴직을 해도 일단 최소한 나 혼자 생활할 기본적인 거는 자본소득이 나와. 라면 그건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1인 가구
그 최저 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124만 6,750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게 정말 아주 최저 수준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1년에 한 1,500 있으면 1인 가구가 일단 어쨌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혼자 살 때. 혼자 사는 거. 그러면 나 회사 한 1년 무급휴직하고 나 좀 쉴래라고 하고도 나는 거기 뭐 예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어딘 부동산이 됐든 1년에 1,500 정도의 자본소득 이상이 나온다. 네. 그러면 저는 그거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초자식은 어떡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처자식이 네.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해당이 네.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죠.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그렇고 부유층은 뭐냐? 부유층은 오로지 자본소득으로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영어로 서민층을 워킹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워킹을 하는 한 그건 무조건 서민이에요. 그러니까 워킹을 안 하고 내가 뭔가 자본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유층을 우리가 오로지 근로소득 없이 자기가 막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뭐 재벌 회장님은 뭐냐? 재벌 회장님은 그거 회사 나오는 게 자기가 그 생계형 경제 활동이 아니거든요. 자본소득으로 충분히 생활이 되는데 하도 답답하고 심심해서 나오는 거야. 회사 걱정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목표를 둘 때 파이어족이라는 목표는 아마 부유층을 타겟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본소득으로만 그렇죠. 생활이 되는 거. 이자로만 아니면 뭐 주식에 나오는 돈으로만. 배당으로만 네. 아니면 뭐 임대소득으로만. 근데 일단 그거를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서민층에서 부유층으로 간다는 거는 뭐 미국 로또가 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산층이라는 중간 다리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중산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네. 중산층의 목표를 하려다 보니 일단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최소한의 자본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본소득을 낼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죠. 그 일단 첫 번째 저는 허들이라고 하거든요. 뭐 굉장히 앞으로 많은 허들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허들을 넘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 그걸 실패하니까 한 방에 부유층으로 가려고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코인 하는 분들 보면 사실은 네. 솔직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주변에 많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돈을 막 모아가지고 한 7년 8년 만에 한 1억 정도 자본을 모은 동기가 있는데 나는 돈을 그동안 다 쓰고 돈 한 1,000만 원 2,000만 원도 없어. 그러면 이분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동기들은 그래도 한 1억 정도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뭐 청약을 하네 뭐 무슨 갭 투자를 하네 뭐 아니면 무슨 분산 투자를 하네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못 모았는데 어떡하지? 그들을 어떻게 따라잡지? 그럼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결국 뭐 NFT라든지 코인 하든지 아니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든지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그렇죠. 하는 거죠. 하이 리스크는 보지 않고 하이 리턴만 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돈을 있는 것마저 다 날리고.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여쭤본 게 얼마를 모아야 은퇴가 가능하냐였는데 얼마를 모은다는 그 금액, 그 최종적인 금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종잣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게 종잣돈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1억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지만 네. 사실 1억 정도를 내가 내 힘으로 저축을 해서 모아본 사람은 저는 젤테크를 절대 실패 안 한다고 봐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1억을 모으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수많은 통찰력이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1억을 모은다는 게 요즘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이걸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억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공기 있잖아요. 네. 네. 비행을 하려면 상공 10,000m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한 10km 정도. 그 정도 올라가야 이제 더 이상 공기 저항이 없이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항공기가 비행을 하는데 선결 과제 조건은 뭐냐? 일단 10,000m 이상 상공으로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그 무거운 그 쇳덩어리 기체를 강력한 에너지를 써서 일단 거기까지 올려놓지 않으면 비행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1억까지는 일단 필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선택이 문제는 무조건 아니다. 여기를 네. 통과하지 필수다.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건 뭐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나같이 200, 300은 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는 뭐 5분 만에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는 상공 10,000m에 갔다 그러면 뭐 나는 5분 안에는 못 가도 뭐 10분 안에 간다든지 뭐 7분 안에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죠. 네, 소득이 적으면. 그렇지만 첫 번째 허들은 그걸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국면에서 네. MZ신 임혜정 씨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1억. 아니 지금 억이라는 소리에 그냥 숨이 턱 막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뭐 네. 저처럼 이제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1억 모으는 게 생각보다 정말 너무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은 거예요. 몇 년이나 장기 프로젝트 같으세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전 또 돈 쓰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얼마나 모으셨죠? 저는요 네. 이제 모으기 시작해야 됩니다. 돈줄을 좀 빨리 아니, 근데 내주십시오. 아까 네. 이 얘기하실 때 돈 네. 쓸 때는 좋은데 그래도 약간 뒷맛은 좀 씁쓸하고 요즘. 안 좋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요즘 그렇대요. 좀 그래. 네. 요즘 좀 이렇게 입맛이 네. 뒷맛이 좀 약간 쓰고 나서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 책임은 아닌 게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83년생이 기준점이에요, 우리나라에. 83년생. 네. 83년생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40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40이죠. 이제 바뀐 나이로 네. 4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세가 넘는 분들은 금융위기 이전에 사회에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예. 네. 금융위기가 이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고 83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냥 이미 금융위기 이후야. 저는 이거를 BC와 A씨라고 얘기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예. 이전과 예, 이후. 크라이시스 위기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 전 시대가 BC인 거예요. 그러니까 BC 시대에 사회 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차를 산다? 해외 여행을 간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네. 근데 이게 2008년 이후에 사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2008년도에 금리가 미국이 0.2%까지 낮아졌고 거의 시장 금리가 1%대로 거의 10년 가까이 왔고 뭐 최근엔 조금 금리가 올랐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 가치가 엄청나게 없어지면서 돈이라는 게 남의 돈이 우스워진 거죠. 남의 돈 빌려서 주식합니다. 남의 돈 빌려서 차 사죠. 남의 돈 빌려서 심지어 놀러 가고 소비합니다. 이런 게 거의 사실은 비정상인데 정상인 것처럼 오랫동안 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딱 나와서 뭐 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다 이 정도 벌어도 다 할 거 다 하고 그죠? 이러니까 그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오랫동안 익숙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내년에 위기고 지금 상당히 돈을 모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좀 안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트레이너님이 나오시기 딱 좋은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지속되던 바로 그 저금리 시기가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끝났죠. 느낌이 네. 있습니다. 지금 뭐 7%, 8%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여신금리는 뭐 당연히 그 정도 가고요. 지금 트레이너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주 따갑게 잘 들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100명이 듣고 100명이 다 이걸 이해하고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한 10명만 바뀌더라도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긴 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움찔해지긴 하네요. 가능하지 않아도 가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 말씀을 저 말고 임혜정 씨를 네. 보면서 한번 네.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혜정 씨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소비를 하면서 옛날엔 안 그랬는데 좀 뒷맛이 좀 씁쓸하다라는 네. 거는 그 뒷맛이 소비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불필요한 걸 쓴 건 아닌가? 뭐 소비에 일종의 염려증이 생긴 게 아닌가?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 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좀 이게 노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재테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통장은 통장이 되어 있고 왜 혜정 씨가 통장이 됐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면은 이래서 통장이
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저축이라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 10가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워스트 10이라고 할 수 있죠. 10가지. 예, 10거지약. 예, 10거지약이네요. 예. 그런 네. 게 있거든요. 네. 그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은 10가지가 중요도 순에서 좀 가벼운 것서부터 좀 중요한 것까지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네. 10위가 가장 가벼운 거고 점점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일단 10위부터. 10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0위. 같이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보시는 같이 해보면 몇 분들은. 개나 네. 해당되는가. 자,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0위. 10위는 뭐냐면 구내 식당 두고 점심 외식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습관입니다. 사치입니다. 네, 이게 구내 식당이 있다는 거 축복이거든요. 네. 네, 구내 식당이 없어도 아마 옆 건물 가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구내 식당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굳이 구내 식당을 두고 점심 시간이라도 회사를 벗어나 보자. 답답하다. 듣기만 해도 되게 개운하다. 그죠? 바람 좀 쐬자. 그죠. 그런데 사실 구내식당에서 우리 동료들하고 한 4일 정도를 그 맛있게 식사를 하고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한번 딱 나가면 진짜 외식이 즐겁거든요. 예. 근데 요즘 또 네. 외식 물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 구내 식당이 5,000원인데 아, 나가면 일단 곱하기 2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죠. 최저가 맞아요. 곱하기 2고 곱하기 3, 4, 5가 그럼요. 많습니다. 네. 요즘 여의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내식당이 있다는 건 그냥 구내식당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일주일에 3번은 가야 된다. 네. 안 가면 혼난다. 네. 3번이 아니라 점심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는 거지. 3번도 아니다. 4번이다. 4번은 좀 구내식당에서 먹자. 2024년도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이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위예요. 근데 10위로 선정한 이유는 뭐 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좀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네. 맞아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구내식당 간다고 네. 저희 뭐 살 빠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굉장히 영양사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아주 완성된 식사를 주시니까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요게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스타일이어서 해당 안 되는 네, 거예요.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것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이게 구내 식당이 아니라 MZ 세대는 그게 또 익숙해요. 배달 문화. 배달을 많이 해 먹거든요. 요즘 뭐 335 동료들하고 네. 탕비실 같은 데나 이렇게 회의실에서 시켜가지고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구색을 갖춰가지고 오히려 너무 과하지 않게 시키면은 네. 뭐 구내 식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는 좀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단가 조절이 가능하다. 단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나눠서 먹으니까. 뭐. 그거는 좀 어쨌든 약한 구내 걸로. 식당을 네. 좀 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네. 자, 9위는 말이죠. 바로 기본 요금 택시를 한 달에 10번 이상 타는 겁니다. 타라고요? 타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또 기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네. 택시라는 것 자체를 아예 1년에 거의 한두 번도 안 타요. 근데 사실 이게 기본 요금 택시라는 게 함정이야.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택시 내가 무슨 장거리 탔냐? 무슨 모범 탔냐? 뭐 기본 요금 뭐 두 정거장 탄 건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두 번 타다 보면 이게 편리하거든요. 3천 몇백 원, 4천 몇백 원 비싸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네. 결국은 이게 또 대중교통 한 달 요금이 또 나오는 지금 거예요.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 요건 어때요? 요건 한 두 정거장이니까 딱 걸렸어. 제가 예전에 좀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러십니까? 지금은 또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럴 수는 있겠다. 좀 제가 걷는 거를 근데 제가 확실치 않은데 네. 느낌상 이 10가지에 바로 그 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혜정 씨 같은 경우는 차가 있으니까 택시를 좀 안 타게 된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가까운 거리를 좀 많이 탔죠. 그쵸. 왜냐하면 저도 장거리는 나도 좀 약간 부담. 내가 나한테 좀 맞아요. 용서하기가 좀 그런데 면제부 주기가 너무 좋잖아. 딱 기본 이거였어요. 기본 요금만 기본 요금. 타자. 기본 요금. 그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모 카드사에 있는 그 앱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한 달에 4,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네. 그게 있으면 제가 한 7, 8,000원 거리를 꼭 한 번은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건 거는, 어때요? 그거는 뭐 그렇게 과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한번 타보면 네. 와 이게 참 편리하구나라는 거가 느껴지거든요. 사장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한 번이 처음에 무섭지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은 그냥
아주 그냥 자동으로 되는 익숙해지죠. 경우가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을 들이면 안 된다.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중교통을 대중교통, 이용하자라는 네. 게 이제 9위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8위는 말이죠. 여러분들 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자, 8위는 뭐냐? 매일 네. 하루 2잔씩 테이크아웃하는 커피입니다. 커피. 자, 제가 2잔이라 네. 그랬습니다. 한 잔이 아니에요. 한 잔은 저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괜찮아요. 대한민국의 이 커피 문화 뭐 이거 인정합니다. 뭐 요즘 또 저가 커피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2잔은 아니다. 이거 2잔이 만약에 루틴이 되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한 잔 무조건 테이크아웃하고 점심 아니면 또 오후 3시에 좀 피곤하니까 나가서 한 잔. 이렇게 되면은 5일 일주일에 근무하는 동안 10잔을 테이크아웃해요. 계산을 와. 하면 네. 거기다가 주말에 또 안 먹어요? 주말에 또 친구 만나서 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카페 이게 가서 마셔야 되죠.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탕비실에 있잖아요. 커피 있잖아요. 네. 그 유통기한 지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뜯어주기를 바라는 뜯어줘야 그 돼. 인스턴트 아이들. 그 믹스 커피들 내가 그 구제해줘야겠다.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손길을. 외롭게. 자, 그래서 네. 요것도 제가 7위, 8위죠? 8위까지 하셨습니다. 선정을 했고요. 네. 자, 7위는 뭐냐면 7위는 여러분 그 월소득의 5% 이상을 남 생일 챙겨주는데 쓰는 이벤트 비용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려운데.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네. 네. 이벤트 비용으로 한 달에 15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선물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룰로 정해져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네. 7가지가. 그게 뭐냐면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그다음에 배우자나 또는 여친 남친 생일 또는 자녀나 형제 생일, 베프 생일, 그다음에 기념일. 요 정도의 7가지 이벤트에는 그래도 돈을 조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국룰인가요? 네, 국룰로. 제가 국룰로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 트레이너님. 네. 그거까지는 돈을 뭐 3만 원, 5만 원 이상 쓰는 거 이벤트 비용으로 쓰는 거 인정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관계. 뭐 저 부서 언니하고 내가 옛날에 OJT 때 봤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오늘 생일이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제일 좋은데 이걸 꼭 굳이 또 막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안 보내기가. 안 보내요. 맞아요. 어떠신가요? 저 잘 보내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건 네. 뭐냐면 아니 애매한 관계인 분을 생일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는데 커피 한 잔 보내는 거는 정말 그거는 괜찮은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애매한 관계인데 비싼 거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나 놀래나 보자 그러고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놀래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놀래게 축하해 준다고 보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 내 생일날 보내나 보자. 마음이 더 좁아진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은 괜찮은데 요즘 많이 보내는 게 커피 2잔에 조각 케이크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선물 세트요? 쿠폰 네. 15,000원 안팎. 15,000원 안팎. 이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거는 왜 아. 그러냐면 우리가 애매하게 알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 지인 중에서도 아주 애매한 지인인데 네. 그 정도를 보내면 놀래요. 상대방이. 근데 뭘 놀래는 효과는 있어요. 네. 다음에 꼭 좀 챙겨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 확보가 되는 거는 있는데 요걸 좀 안 주고 안 받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제 경제 근육이 조금씩 생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맞았네요 지금. 아픕니다. 지금 약간 욱신욱신거리는 네. 게 지금 이제 운동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무심결에 그냥 당연한 소비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이 고금리 시대라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아닌 거구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4가지 했습니다. 네. 이제 마저 달려가 보죠. 네. 네. 5 6입니다. 6위죠, 번째, 6위. 6위. 자, 6위는 이제 하위 5개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상위 좀 네. 5개가 있고 하위 6위는 말이죠. 바로 계절마다 사는 신상 옷입니다. 신상.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겨울 옷들 막 한창 나와 있었을 텐데 작년에 패딩이나 코트 같은 거 안 샀다면은 올해 하나 정도는 뭐 경련제로 좀 구입을 해주는 게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샀고 작년 아이템하고 올해 아이템하고 또 분위기 다르니까 유행하는 게. 내년 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봄옷을 안 샀다면 뭐 사는 거 인정하는데 네. 작년 봄에도 샀는데 또 내년 봄에도 샀는데 이건 아니다. 지금 혜정 씨가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꾸 이러세요. 뜨끔뜨끔하네요. 지금 네. SS로 한번 사고 FW로 한번 사고. 아니 왜 네. 그렇게 사는데 입을 네. 게 그렇게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잖아. 네. 근데 근데 옷장 열면서 생각하는 건 항상 입을 옷이 없다. 네. 그죠? 왜 나는 오늘도 입고 갈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지금 경제 근육이 안 생길 것 그-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그 뭐라 그래 코디네이션을 좀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같은 옷인데도 그게 같은 다르게 옷인가라고 입게,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입는 그런 네.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그 조합을 하기가 귀찮으면 새 옷 사면 돼. 네. 그런데 그걸 안 사고도 그렇게 하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야, 그럼 상위권 사실 지금 상위 5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다섯 6위에서 개인가요? 아주 탁 막혔네요. 자, 근데 이 하위 5개에 몇 가지 해당되셨어요? 전 일단 2개요.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괜찮아요. 저는 사실 옷은 잘 안 삽니다. 네. 커피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네. 우리 후배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꽤 제 커피를 포함해서 제 커피만 사면 2잔 사죠. 한 잔 아니면 2잔인데 여러 개를 사다 보니 하루에 한 서너 잔은 사는 것 같아요. 네. 커피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저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후배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후배님들은 우리가 밥 먹고 앞에 그 선배님들이 우르르 그냥 가면 그냥 뒤에를 쫓아가다 보면 별다방 콩다방에 들어가는데 영원 챌린지 해라. 선배님들이 사줄 때도 있지만 그냥 뭐 각자 또 분위기가 이렇게 사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제도 2잔이나 먹었잖아. 그러면 그냥 용기 내서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킬 들어왔습니다. 경제 근육 생기는 네. 스킬 한번 해보시죠.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합니까? 그걸 하고 가면 돼. 탕비실로 가면 되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탕비실에서 외롭게 나를 기다리는 그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별다방, 콩다방 커피보다는 굿즈를 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그거? 텀블러를 사서 그 텀블러에다가 커피 믹스 한 2개 타서 갖고 다니는 그거 거. 스타벅스나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지 그게.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자, 하위 5개를 알아봤는데 이제 예상과 달리 2개밖에 해당 안 된다고 네. 하니까 우리도 좀 희망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상위로 가볼까요? 위에 네. 좀 중요한 거. 네. 5위. 자, 5위인데요. 이거 여러분 이게 아마 좀 찔림이 좀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5위는 월 소득의 15% 이상을 문화 레저비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쓸 수 있나요? 15%라는 게 뭐냐면 월급 네. 300인 사람 45만 원이고요. 저는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45만 원이. 근데 이제 네. 우리 서영민 기자님만 해도 문화생활비 그러면 책하고 영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네네. 근데 요즘 MZ는 아니거든요. 필라테스, 그렇죠. 요가, PT, 운동 꼭 해야 저 합니다. 테니스 합니다. 테니스 그럼 들어가네요. 네. 골프 심지어는. 아니요, 예상하기에는 저는 구청에서 하는 곳을 다니기 때문에 그거 저렴해. 네, 한 달에 절약해서.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4번 가는데 15만 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문화 레저비에 15%를 써야 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안 쓰고도 당연히 문화생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꼭 돈이 들어간다면 15%라는 맥시멈을 좀 정해놓고 하셔야 내가 저축이라는 거 자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5%라는 게 근데 경제 근육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300을 버는데 45만 원까지 쓸 수 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10% 하면 안 됩니까? 워낙 이제 사실은 네. 그러니까 15%를 써라라는 게 아니라 15% 이내로 만들어라라는 건데 네. 뭐 사실 15%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쓰는 분도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한 400, 500 정도 월급을 타는 1인 가구 직장인인데 골프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민 기자님. 저는 한국에서 골프를 친다는 건 직장인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직장인들도 많이 하거든요. 한 번 많이 하죠. 나가면 혹시 우리 혜정 씨는 하세요? 저는 일단
파이어족을 끊고 나서부터는 골프를 때려쳤습니다. 때려쳤다는 건 일단 시작은 했네. 네. 맛은 아시다는 뜻이네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금단 현상 없습니까? 금단 현상. 다행히 1년 하고 그만둬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기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레슨 해야죠, 연습도 해야죠, 연습장도 가야죠, 뭐 가끔 또 스크린 골프도 쳐야죠. 스크린 골프 하다 보면 내기도 하지, 또 뭐 짜장면도 시켜 먹어야지. 뭐 이러다 보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들거든요, 진짜. 월급의 2분의 1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들어가니까 우와. 내가 월 그 골프 비용이 95에서 100만 원 정도 비기너인 경우에, 베테랑은 그렇게까지 안 들고 비기너인 경우가 95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 95가 자기 월 소득의 15% 이내가 되려면 633만 원이 돼야 돼, 월급이. 어머. 그러니까 633만 원 넘지 않으면 골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령액 기준이니까. 그렇죠, 실수령액 기준. 실제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억대 연봉이 그렇죠, 돼야 억대 된다는 연봉이 얘기입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지. 비기너가 아니라 나는 한 20년 쳤다. 네. 나 베테랑이다. 베테랑은요, 연습도 안 합니다. 스크린 골프도 잘 안 가요. 네. 누가 가자 그러면 그냥 먼지 툭툭 털고 가방 들고 그냥 가서 치고 와요.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4, 50 또 안 들어가니까 골프 비용이, 그런 분들은 뭐 월급 한 400, 500만 돼도 뭐 쳐도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막 한창 흥미를 느끼면서 치는 비기너들은 요걸 좀 주의해야 된다. 문화생활비 지금 네. 6가지 나왔고 이제 4개 남았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빠르게 한번 점점 가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해지는데 4위는 말이죠. 바로 내가 내 소득의 30% 이상을 식생활비로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엔겔 지수라고 그러죠. 엔겔 지수는 보통 자기가 쓴 생활비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전체 소득으로 얘기하면 그냥 자신의 벌고 있는 소득의 30% 넘지 않게 해라. 식생활비. 여기서 말하는 식생활비는 마트 장 보는 거 하고 외식비하고 배달, 요 3가지입니다. 구내 식당 가는 비용도 포함이죠? 네, 그렇죠. 모든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입으로 거. 넘어가는 거 다, 식도로 넘어가는 거는 다 해당되는데, 물론 여기서 커피는 문화생활비니까 빠지고. 그럼 혹시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는 친구들? 기도로 넘어가는 친구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일단 기도로 안 넘기다 보니까. 근데 글쎄요, 그것도 문화생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 배부르는 건 아니니까 그거 먹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이 30%는 최근엔 너무 힘들기는 해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물가 영향을 가장 많이 물가가 받아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사실 그 옛날에 스크린도어 없었을 때 지하철 탈 때 보면 플랫폼에서 노란선 뒤 한 1m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노란선 뒤 1m로 안 물러나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왜 노란선 1m 뒤로 물러나라 그러냐면 일종의 워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란선 뒤에 바로 있으면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는 30%를 넘지 않도록 좀 되도록이면 좀 해보자. 노란선 말고 스크린 도어가 돼주십시오. 그렇죠. 안전하게. 스크린 도어가 되려면 여러분 근육 좀 짱짱하게 30% 남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3위. 자, 이제 가겠습니다. 탑3가 남았는데 이 탑3만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요, 밑에 7개 다 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탑3가 파워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가보시죠. 자, 세 번째 3위는 말이죠. 바로 월 소득의 15% 넘는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 주거 비용이 뭐냐? 월세나 전세 자금 대출 이자죠. 자, 이게 이제 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냐면,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여가 생활을 굉장히 중요해요. 워라밸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직주 근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1시간 반 출근하는 건 기본이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 코앞에, 여기 여의도인데 여의도가 직장인데 막 여의도에 막 집을 얻어버리는 거야. 오피스텔 새로 생긴 거. 그러면 뭐 이거 뭐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가 자기 소득의 뭐 15가 문제가 아니라 뭐 20, 3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주거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냥 코스트인데 이런 데다가 돈을 이렇게 태우면은 돈 모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독립하셨죠, 우리 혜정 씨 같은 경우? 저 독립했죠. 주거 비용이 소득에 이 얘기하면 또 이게 너무 또 혼내시려고. 근데 하여튼 어떡하나? 일단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행인 게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 부모님이 요거를 지원을 해주십니다. 지원을 해주시는구나. 네. 요거는 제가 그래서 복병입니다. 요거는 좀 약간 그런 뭐
예외 찬스. 웨이브 근데 좋아하는 만약에 거죠. 지금 우리 찬스.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은 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점진적으로 끊어라.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우리 서영민 기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늘 뭐 월세는 한 그 정도 내야 되는 건 이게 본인 소득으로 벌면 그렇게 안 되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줄여서 좀 멀리 가서 1시간이라도 좀 출근하면서 좀 사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냥 뭐 퇴근하고 바로 집에 코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러시아워에 그럼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음. 이 여의도에서는 진짜 네. 힘든 일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정도를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 말고 사색과 명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또는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 밖에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예를 들면 강남역 사거리에 무슨 가게가 지금 철수되고 무슨 가게가 요즘 들어오는지 요즘 뭐가 핫한지 간판은 왜 저렇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그게 사색인가요? 네, 사색입니다. 이게 경영적 사고가 증가하는 거예요. 경영적 사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직주 근접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초직주 근접은 안 된다. 오히려. 네, 그리고 너무 1시간 거리를 권장한다. 1시간은 기본이죠. 기본이다. 1시간은 기본이고 그 1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색과 명상과 잠. 또는 내가 서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 알겠습니다. 시간도 생산적이게 만들 수 있군요. 만들 수 있죠. 네. 2위, 1위 두 개 남았습니다. 2위, 1위가 뭐냐면요. 2위는 말이죠. 먼저 결제하고 다녀오는 해외여행. 할부입니다. 할부. 그러니까 저는 먼저 결제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바로 알잖아요. 먼저 결제하고 갔다 와서 갚는 거죠. 여행을. 아니 근데 그렇게 안 가는 분들이 있나요? 뭐 홈쇼핑 결제 그렇죠, 뭐 이런 거라는 말인가요? 뭐 그래도 뭐 비행기 표를 네. 사더라도 비행기 표가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네. 일시불로 긁기가 되게 애매하죠.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홈쇼핑에서 파는 여행 상품이 싼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싸다는 건 아는데 제가 경고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행에 내가 쓸 수 있는 최대치는 얼마냐 예산이 있거든요. 네. 요걸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는 보너스 상여 다 더해가지고 월 평균으로 합쳐서 n분의 1로 월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소득이 나오죠. 그 평균 소득의 50에서 60%가 여행 경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보너스까지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00 정도 벌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에 여행에 쓸 수 있는 경비가 240이죠. 그거 넘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거 넘으면 경제 근육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돈을 모을 수 없다. 그러면 240 갖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겠죠. 240을 올해 내가 쓸 수 있는 여행 경비인데 내가 여행을 만약에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3번을 간다. 그러면 이 돈 갖고 한 제주도 한 2번 반? 이런 정도밖에 못 가는 거고. 한 번 갈 때 그러는 게 아니고 1년 전체. 1년 전체를. 힘듭니다. 내가 그러면 뭐 올해는 해외 여행을 좀 안 가고 국내 여행 가까운 데 가고 좀 이걸 세이브했다가 한 2년치를 모아서 내년에 한번 유럽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자꾸 먼저 결제하고 할부로 갚고 이러면 무조건 240이라고 예산을 세워놔도 이걸 무조건 오버합니다. 무조건 맞아요. 오버한다. 왜냐하면 왜 오버하냐면 네. 그 예산 개념이 왜 없어지느냐.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적으니까 일단 긁고 그다음에 솔직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베트남 다낭이 뭐 40만 원이네 그럼 가보면 네. 40으로 안 돼. 그렇죠. 마사지도 거기도 매일 추가로 한 번씩 해야 들어가는 되고. 갔더니 거죠. 딱 그냥 그 기본 일정만 있고 나머지는 다 옵션인데 안 네. 하고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한 8, 90,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세웠던 예산을 오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365일을 생활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을 하는 여행에 한 달 월급을 태운다? 이게 월급 12번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냐 생각해. 365일 중에 일주일에서 열흘 노는데 내 월급의 한 달치를 태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야 나는 그러면 언제 미국 가고 뉴욕 가냐 유럽 가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유럽 여행을 매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잘 세이브했다가 한 2, 3년 계획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올해 50대 넘었지만은 아직 유럽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 휴가도 뭐 사실 막 가자 그러는데 사실 스케줄이 3박 5일 정도를 비울 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 다낭을 와이프하고 아들, 딸 3명만 갔다 오고 저는 강아지하고 집에 있었거든요. 안 가셨어요? 네,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막 비행기를 막 타고 10시간, 11시간 가는 거 자체가 요즘 보면 TV를 보면 그렇게 또 뭐 나가서 해외 뭐 스페인 어떻고 이태리가 어떻고 방 안에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너님은 그 1시간 출퇴근 하시는데 1시간 쓰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유튜브로 그렇지. 눈 여행 하시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거 얼마나 3번을 지켜서 근육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2번을 안 가기 위해서 유튜브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죠. 그래서 유튜브는 공짜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막 연예인들이 그 해외여행 가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혀가 막 혀가 놀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 왜 행복하냐? 그 자기 돈으로 안 가서 행복합니다. 나도 자기 돈으로 안 가면 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자기 돈으로 안 가는데 출연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복 안 할 수가 없지. 돈을 벌면서 그럼요. 즐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탁 뜰 때 너무 설레고 가서 좋을 것 같지만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고 나올 카드값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머리가 좀 두통이 생기고 이 뒷맛이 씁쓸한 게 이 여행이 맞아요. 네. 엄청나게 행복하지 않는 한은 이상하게 갈 날짜만 세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 TV에서 보는 그 즐거운 사람들의 여행 풍경이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그건 만들어진 것이다. 네, 만들어진 거고요. 방송국의 돈에 의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몇 년간을 계획하고 돈을 모아서 갔다면 즐거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조건 긁고 네. 갔다 와서 갚을 생각을 하면 비행기 안에서 암울하죠. 다음 달에 카드값이 뭐 이러면 일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거든요. 그렇게 뒷맛이 맞습니다. 씁쓸한 소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주거와 여행 네. 빅3 중에 2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말이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은 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겁니다. 나왔다. 자. 자, 이게 여러분 혜정 씨. 자, 이제 6개월 들어갑니다. 이제 조사 이상이요. 들어가는데 6개월. 자, BMI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바디 매스 인덱스가 아니고 자동차에 또 BMI 지수가 따로 있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BMI 지수가 블러프 매스 인덱스예요. 허세 지수. 허세 지수. 하차감. 허세 지수. 네. 자, 왜 6개월이냐? 자기 소득의 6개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연봉의 50% 정도 되는 차를 타야 교통비가 5에서 10% 이내로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 월급에 무조건 길바닥에다 뿌리는 돈으로 10% 이상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BMI 지수라는 건 내 월급의 6개월치 분의 차량 가격이에요. 그럼 내가 월급이 500이야. 그러면 6개월 치면은 3천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3천만 원짜리 차를 타. 그럼 BMI 지수 1입니다. 1. 그럼 괜찮은 겁니다. 정상이죠, 정상. 정상. 네. 근데 내가 1.5까지는 정상으로 봐주겠다. 과다 체중. 왜 그러냐면 워낙 요즘 차종이 인플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네. 좋다. 그러면 6개월이 원래는 정상인데 1.5까지, 그러니까 9개월까지는 익스큐즈 해주겠다. 근데 9개월이 넘으면 고도 허세죠. 고도 비만. 고도 비만이 아니라 고도 허세. 고도 허세. 예. 근데 2가 넘는다 그러면 초고도 허세. 2. 2면은요. 2를 넘을 수 있습니까? 2는요. 자기 연봉이랑 똑같은 차를 타는 거예요. 네. 내가 연봉 6천인데 6천짜리를 차를. 월급 500인데 6천만 원이면 그냥 벤츠 C클래스 타는 겁니다. 저는 그거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예. 제가 원래 제가 타는 차가 소비자 가격은 3천만 원이에요. 저는 이 차를 재고차로 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싸게 샀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샀으니까 우리 혜정 씨나 이 얘기 이렇게 말이 좀 네. 없으신데 지금 들어볼까요? 아까부터 말이 BMI 없었어요. 지수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저 근데 생각보다 저도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살짝 넘어요. 저의 그 그러면 한 소득의 1.5가 조금 넘는 수준? 1.5 1.5 수준이면 네, 정상이죠. 1.5. 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네. 아니 그거는 대중교통이 발달된 서울 수도권을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 광역시도 아니고 약간 중소도시다 그러면 이게 뭐 버스가 막 한 50분에 한 대 온다. 맞아요. 차가 없으면은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인정. 근데 차종이 뭐예요? 그랬더니 GV70.
뭐야 좋은 거 탓이네요. 아니 교통수단으로 샀다면서 뒷자리에 사람 태울 수도 없는 거. 뭐야 그게 도대체. 네. 그러니까 사람 태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교통수단이면은 뭐 이렇게 경차 타도 되는데 네. 버스 안 와서 그 차 탄 거 맞아요 그거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1위로 선정을 했느냐? 유지비가 말이죠. GV70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이 한 5,040만 원인데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들어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기름값, 세금 뭐 다 해가지고 70만 원 드는데 4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7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70만 원 내가 월급 400 타니까 70만 원 유지비 내면 330이 월급이. 아이 뭐 아껴 쓰면 되지. 근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량의 감가입니다. 아, 네. 차량은 보통 5년 정도 타면 65% 정도가 감가가 되거든요. 35%밖에 안 남는다. 안 남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매달 5,040만 원을 60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한 56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되는. 그러니까 길바닥에 그냥 네. 버려지는 거거든요. 5천만 원짜리 차를 네. 기준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GV70을 뽑았다 그러면 한 달에 130만 원이 유지비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0만 원 월급 타는데 130만 원이 교통비로 나가버리면 차로 나가버리면 이분 월급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270 되는 거 아닙니까? 집보다 그리고 여행보다 차가 훨씬 차가 심각해요. 결정적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요. 차를 샀어. 내가 관상용으로 산 거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면 뭐 어디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파생 소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차라는 게. 아, 그건 그냥 차가 아니다. 그건 소비를 부르는 근육을 자꾸만 잡아먹는 병균, 박테리아 같은 거다. 근데 굳이 제가 하나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망가실 수 있는 뭔가 이 틈을 좀 하나 만들어 드리자면 네. 차를 산 이유가 나는 교통 때문에 산 게 아니다. 나는 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으나 내가 차를 산 이유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다. 아, 저 인정합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요. 저출산을 저는 해야죠. 그거는 인정. 1.5 아래에서 해야 된다. 그 대신에 1.5 아래서 해라. 되도록이면. 근데 1.5 아래로 하면은 이렇게 남친 여친이 잘 안 생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우리 수많은 후남친 후여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후남친이 뭔지 아시죠? 후남친이 뭔가요? 그러니까 헤어진 남친은 전 남친이고 아직 안 만난 남친이 후남친이다. 아, 미래 왕자님. 미래에 네. 이제 공주님 왕자님. 공주님 왕자님.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났는데 네.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남친 여친 분이 만약에 이 BMI 지수 자동차 BMI 지수가 1.5 넘는다 그러면 만나지 마십시오. 1.5까지는 좀 인정. 2가 넘잖아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제 됐죠? 여러분들 만날 후남친 무슨 말씀인지. 후여친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1.5 안에서 하세요. 1.5 안에서.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이 모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100% 할인을 누리는 방법, 또 쇼핑 삼심제를 통해서 쇼핑을 처단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두 가지는 꼭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차량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아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면 재테크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를 안 하시면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쇼핑입니다. 여기에 이제 쇼핑은 안 나왔죠. 네. 근데 쇼핑은 안 나왔는데 이제 모든 10가지 안을 뒤져보다 보면 다 그게 이제 쇼핑과 연관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 정말 불필요한 물건 안 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채소 마켓을 굉장히 애용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산다는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쇼핑을 하시기 전에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보자. 무조건 결제 누르지 말고 담아라. 네, 담는 담아. 건 괜찮다. 담는 것만으로도 산 거 같은 착각을 이루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죠? 네. 저는요 장바구니에 한 물건이 한 수억 있습니다 지금. 담기만 하면 담기만 되네요. 했어. 그거 다 내 거네. 사진 않았어요. 결제 100% 할인이네요. 그렇죠. 결제 버튼 안 눌렀는데 어쩔 때는 샀는지 안 샀는지 헷갈려. 샀나 모르겠어. 넘어가요 그냥. 근데 그럼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 거나 심리적 마찬가지예요. 충족감이죠. 네. 그죠? 네. 자, 그리고 딱 눌러서 일단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3가지만 본인한테 물어보고 결제 버튼 눌러라. 간단합니다. 네. 3분이면 돼요. 3분 그거 못 합니까? 3분. 네. 3분 뭐냐? 첫 번째, 진짜 필요한 거냐? 진짜 이걸 나한테 필요한 물어봐라. 필요한데
있으면 좋은 거는 필요한 게 아니고 네. 없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탈락하는 게 있어. 그럼 탈락.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통과했다. 그러면 두 번째 심사는 뭐냐? 예산이 있느냐. 예산. 예산 없으면 다음 달로 좀 밀어주시고요. 만약에 있다, 통과됐다. 이제 결제에 가까워졌어. 네. 마지막 3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3심은 대체제는 없는가. 대체제. 여기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필요와 예산과 대체제 이걸 다 확인해야 된다. 확인했더니 이 대체제마저도 없어. 그거 과감하게 누르셔도요. 굉장히 좋은 소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정말 오늘 야. 경제 교육이 생기면서 네. 온몸에 욱신욱신합니다. 지금 네. 생기고 있는 중일 거예요. 파스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함께해주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임혜정 씨 감사드립니다. 네. 서영민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